매주 수요일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복잡한 속사정 그리고 여의도의 뒷얘기를 한번 들어봅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아주 관심이 많은 핵심 증인들이 나오는 재판이어서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또 말을 많이 했던데 비상계엄에 대해서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호수비에 빠진 달 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다. 뭔가 없는 혐의를 찾는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좀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어제가 이제 귀추가 지목됐던 게 지난번 4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장관과 달리 이미 이제 검찰의 공소장 그리고 기소가 된 상태에서 대통령 측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3명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측과 좀 설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이제 관심 있게 봤는데 어제 나타난 결과는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애매한 답변 거부나 아니면 대통령 측에 좀 호응하는 그런 답변을 했고 예상대로 홍장원 국정원 차장은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대통령이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그 재판을 진행하면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요. 첫 번째 제가 볼 때 분석의 그 기준이 돼야 될 것은 대통령이나 어제 나온 앞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다 지금 공소가 제기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 입장이잖아요. 세 명 다 윤석열 대통령, 여인영, 이진우가 다 그렇죠. 그러니까 형사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개인적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이라는 게 자신에게 죄가 없거나 또 죄가 있더라도 양형을 덜 받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 선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3명의 공통점은 계엄은 선포됐지만 합법적이었고 내란은 아니었다라고 정리가 되어야만 자신들의 지금 기소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런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계엄은 내가 했지만 별거 아니었다. 왜 이거가 호들갑이냐라는 식으로 계속 주장하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게 체포 지시 같은 거 안 했다는 거고요. 이진우 수방사령관 또 나는 계엄이 합법적으로 생각했고 따라서 통수권자가 지시한 내용을 나는 이행했을 뿐이다. 내란에 가담한 게 주요 종사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 여인영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른바 수인의 딜레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합리적인 선택에서 합리적 증언들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홍장원 씨는 좀 다르죠. 입건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형사 재판 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니까 기소되거나 재판 받을 일이 없고 아마 조사도 아마 제가 볼 때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있었던 일을 그대로 자기 스스로는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관이 수십 년간 판사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을 정확히 보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대통령이 호수위의 그림자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라는 아주 시적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좀 유감스러운 게 그러니까 체포가 안 됐으면 다행이라는 뜻이잖아요. 지시를 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걸 넘어서서 그래 내가 계엄을 했는데 국회 본관 유리창은 깼고 들어갔는데 잡아낸 건 없지 않냐. 그리고 종료가 되지 않았느냐. 이거 누구를 내가 체포하라고 한지 않았는지 내가 안 한 것 같은데 체포해서 잡아온 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이행된 게 없는데 왜 난리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내란이라는 것은 그 의도를 가지고 시도만 해도 그 내란이 되는 겁니다. 이석기 통진당 의원이 구속돼서 정당이 해산될 때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어떻게 됐죠? 약간 모의했다. 내란을 모의한 거예요. 공당이 조직적으로 당원들과 함께 내란을 모의하고 음모한 거예요. 그걸로 그렇게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걸로 정당이 해산까지 됐고. 당연하죠. 근데 대통령이란 사람이 계엄이라는 걸 내가 계엄의 요건도 안 맞는다는 게 대부분의 생각 아니에요. 국무회의 부서도 없었고 국무회의 열지도 않았다는 게 또 대부분 참석한 국무위원들 입장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요건에도 맞지 않는 계엄을 발동해서 근데 다친 사람 없고 내가 체포조를 한동훈을 잡아온 것도 아니고 이재명 잡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호수에 비친 달만 보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형사 피고인 입장에서는 죄를 안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좀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석기 사건을 좀 되돌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성하는 자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모의했던 것만으로도 그렇게 정당이 해산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군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진술을 좀 대통령에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진술을 하기도 본인에게도 하고 유리하고. 본인에게도 유리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아예 그냥 말을 하지 안 부르고, 않거나 불리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예, 이런 상황인데 저는 좀 궁금한 게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통령 주장에 좀 동조하는 듯한 발언이 김용현 전 장관에 의해서 또 나온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아예 이걸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판단을 해야 될 네, 것 같아요. 네. 뭐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었다는 사람도 있다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체포 지시 없었다라고 믿는 국민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네, 네. 이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좀 그 부분은 예. 이제 그 재판관들이 잘 판단해야 돼서 법에 나온 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거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 대통령하고 비화폰으로 그 당시 현장에서 세 차례 통화한 건 인정하잖아요. 예. 근데 내용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체포 지시는 안 받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3번 통화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줘야죠. 뭐 문안 인사한 것도 아니고 예. 밥 먹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지금 다 비화폰이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내용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죠. 형사 피고 예. 입장에서 유리하죠. 부인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판사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이건 형사 피고인 입장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걸 거부하고 유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저는 예상이 가능한 건데 네. 세 차례 통화는 사실인데 예. 통화 내용은 말하지 않고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자기들 스스로의 유리한 입맞추기라는 저 생각이 저는 추측이 들고 여인형 방첩사라는 건 마찬가지죠.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누구 유치 추정을 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홍장원한테 불러준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근데 홍장원과 통화한 내용은 있잖아요. 네. 통화한 내역은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이건 뭐냐. 그러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거. 비화폰으로 통화하거나 아니면 녹음이 돼 있지 않은 내용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내용을 통화했는지 말을 해야죠. 예. 대통령한테 지시받는 게 있으면 그 지시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렇게 뭐 고민할 필요는 그럼요. 없다. 형사 피고인은 예. 당연히 그렇게 부인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좀 부작용이 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렇게 생중계가 되지 않았잖아요. 예. 대통령이 참석하지도 않았고. 네. 그런데 이건 현직 대통령이 참석을 하니까 세간의 관심이고 거의 생중계다시피 하니까 형사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의 개인적 주장들이 여과 없이 그냥 드러나는 거죠. 네. 저는 이것도 좀 우리가 색에서 봐야 될 대목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약간 말이 달라지면서 이걸 가지고 또 말이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또 보는 시각이 있던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은 일관되게 하고 있지만 목적어는 딱히 없었다라는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의원들을 잡으라는 게 아니고 정치인 잡으라는 게 아니고 간첩을 잡으라는 거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저는 나오고. 거기서 어제 간첩 잡아라고 이야기했다는 걸 들으면서 제2의 요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엔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해서 요원이었다. 사람들한테 많이 놀라게 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도 홍장관한테 전화해서 그 시간에 그 긴박한 상황에 싹자 잡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건 간첩을 잡아들이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근데 본인도 어제 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도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대공수사권도 없고 검거할 권한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했겠느냐. 방첩사가 간첩 잡는데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뭘 간첩을 잡으라고 그래요. 예. 수사 권한이 없는데 네. 체포 권한이 없는데 그러니까 방첩사를 좀 도와라. 우리가 권한을 줄 테니까 뭐 그 이야기를 걸까요? 네. 계엄이 있는 당일날 그 밤에 해야 됩니까? 이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차장하고는 본래 굉장히 친한 관계입니다. 조태영 국정원장보다 홍장원 차장하고 수시로 많이 연락했던 사이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친해요. 예. 믿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계엄 직전에 그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목적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연히 그럼 대통령이 그때 14명, 16명 불러주겠습니까? 예. 야 이렇게 싹 잡아드릴 테니까 알아서 하고 도와줘라 예. 라고 하니까 그 지시를 받았으니까 바로 방첩사하고 통화를 한 거 아니에요. 홍장원 차장이 그 야심한 시간에 뭐하러 방첩사에게 전화를 합니까? 네. 방첩사랑 통화한 내역은 있잖아요. 예. 그래서 14명 받다가 그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목적어는 방첩사령관이 불러준 거잖아요. 일단은 뭐 어제 핵심 증인 이것까지는 좀 마친 상황이고 앞으로 좀 진행은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뭐 증인들 더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어떤 일방적인 주장이 좀 여과 없이 그렇죠. 전달이 네.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의 주장을 좀 믿는 사람도 많이 생겨나는 그렇죠.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국민들 그다음에 이제 냉정한 이성을 찾고 보시는 국민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주장을 했고 네. 대통령 측이 예. 의원을 빼내는 게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요원이었다. 해서 대통령이 주장했고 어제는 정치인을 체포하고 잡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간첩을 잡으라고 그랬다 예.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시리즈 1, 2, 3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이야기를 믿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그걸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저도 그걸 존중합니다만 그건 이재명에 대한 반감, 민주당의 폭주에 대한 반감 이것 때문에 반사이익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거 그리고 계엄 이후에 국회에 침입을 해서 국회의원들과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만큼 제가 보기에는 흔들림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목요일 날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오잖아요. 예. 곽종근 사령관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뭐 국회에 나가서도 그럼요. 예, 일관된 예. 얘기를 했어요. 요원 이야기 했던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 대해서 뭐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 또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목요일 날 또 곽종원 사령관의 증언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저도 어제 그걸 보고 밤새도록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분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보면 9번 구수해서 사시가 됩니다. 네. 인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예. 잘 버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9살 늦게 검사가 되면 검사장은 사실 생각을 못 합니다. 네. 기수에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근데 어떻게 버티는데 중앙검사장이 됐잖아요. 예.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중앙검사장 되기 전에 국정농단 사건에 이제 수사팀장으로 들어가서 네. 이 거학들을 척결하는데 아주 앞장서 있죠. 그러니까 예. 거학을 척결해서 칼잡이 하는 데는 아주 능숙하고 자기 그 판단이 빠른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중앙지검장이 됐어요. 검찰총장까지 됐잖아요. 예. 사실은 굉장한 거죠. 근데 검찰총장이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조국 사태 이후로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정부한테 탄압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 탄압에는 굉장히 잘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일약 국민적인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대선 주자가 돼가지고 대통령도 됐고. 국민의힘의 후보로 들어와서 1등을 해버리고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버티고 저항하는 데는 굉장히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 제가 이분한테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 2022년 3월 10일 날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때부터는 검사로서 저항하고 불의에 저항하고 거학을 척결하는 그러니까 단죄와 저항의 이 리더십이 아니라 포용과 통합의 협치의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돼요. 모두 네. 전환이 돼야 돼요. 예. 물론 쉽지 않겠지만 예. 저도 주위에서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보면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하고 제가 친한 사람 물어보면 자기도 검사하고 옷 벗고 국회의원 하는데 정치인으로 바뀌는데 최소한 5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은 다 하나도 안 걸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네.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예. 대통령 당선될 때 87년 민주화 이후에 당선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1년 정도의 허니문 기간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다 여론조사가 높게 나와요. 네. 기대를 실어줍니다. 예. 안 찍었던 사람들이 지지를 해줍니다. 왜? 잘하니까. 네. 근데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지지율이 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항과 인내, 그다음에 이 반격, 그다음에 이 척결 이런 리더십으로 무장된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준석이 쫓아냅니다. 예. 김근식이 쓴소리하면 싫어해요. 네.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는 거야?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예. 부인을 감싸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정말 대한민국 지금 이 정치의 비극은 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일도 모르는 아폴리티칼이라고 그러는데 네. 정치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정치를 모른 채로 대통령이 돼서 돼서 검사 2년 시절에 검사 시절에 그 걸 가지고 계속 이 거학 척결과 저항과 반발, 예. 인내 이걸로 버티면서 국민과 싸우는 거 제가 볼 때 국민과 싸운 거예요. 예. 국민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말 좀 들으세요. 아, 국민들이 심판을 하면 강서구청장 선거를 심판을 하면 민심이 이렇구나 바꿔야죠. 이번 총선에 실패를 하면 바꿔야죠. 이거 부정선거다. 국민이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예. 즉 민주당 이재명이가 나를 잡으려고 하는 거다. 네. 또다시 그 탄압받는 검찰총장 이미지로 간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지금의 형사 피고인 그다음에 현재 피소추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도 저는 딱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탄압받는 탄압인지 아닌지 대통령의 모르겠지만 모습을 보여주려는 예. 버티고 저항하고 일거에 척결하려는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못했으면 잘못에 대한 처벌을 예. 해야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뭐 오늘 아침부터 흥분해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좀 정치 일선에서 사라져야 될까고 좀 맞다고 보고 네. 그 정치가 정상화돼야 되고요. 제발 이재명도 사라져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제가 볼 때 확실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틸려는 그 끈이 있는 건 뭐냐면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라는 민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이재명이 싫으니 이재명이 죽기보다 싫고 밉고 분노 한탄. 즉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밉고 싫고 한탄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한쪽에 있고 이재명에 대해서 또 믿고 싫고 분노하고 한탄하는 사람이 또 한쪽에 있으니 이들끼리 싸우는 형국이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이란성 쌍생아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네. 두 분 다 정치 일선에서는 사라져 주는 것이 이란성 쌍생아예요. 그럼요. 네. 한국 정치를 전공한 저로서는 예. 정치학자로서 정말 정치를 하는 정치인으로서 제발 그래서 한국 정치가 다시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 다 좀 사라져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뭐 앞서서 얘기하시다가 뭐 부정선거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어제 중앙선관위에 군 투입한 거는 내가 지시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계속 선관위를 장악한 것은 뭔가 확인할 게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좀 펴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걸까요? 확신범이죠. 예. 부정선거 확신범. 진짜 있었다라고 믿는 아 것이죠? 그럼요. 그렇지 예. 않고서 어떻게 지금 계엄을 한 것도 뭐 야당의 폐악질 이재명의 이 입법 독재 이걸 명분을 하고 있지만 결국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정선거를 확인해 보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난번 헌재 나와서도 이거 조사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노상원 정보사령관도 뭐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는 분 같고요. 이제 그런 유튜브에 상당히 탐닉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같은 상황에 국회 난입이라든지 정치인 체포 같은 건 부인을 하면서도 네. 선관위의 군 투입은 내가 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중에 그러니까 선관위의 이 폐쇄적인 이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거 문제가 많잖아요. 네. 저번에 특혜 채용도 뭐 대단히 그렇죠. 문제가 많았고 예. 그다음에 선거 관리 부실도 문제가 많죠. 근데 그 이야기하고 그런 선관위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하고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총체적으로 개표 조작이나 투표지 투입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일어난 조작 선거라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예. 그잖아요. 선관위가 뭐 부실한 예, 거하고 부실한 것과 부정 선거가 있었다는 조작적인 것은 조직적인 예. 조작 부정 선거를 주장하잖아요. 지금 부정 선거 음모론자들은 예.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중국 요원 뭐 99명을 체포했다는 등 그들이 해킹을 해가지고 그 개표 숫자를 조작했다는 등 네. 그다음에 뭐 사전 투표할 때마다 3명이 한 명꼴로 4명이 한 명꼴로 그냥 민주당 찍은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넣었다는 등 예.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의심스러운 투표 용지가 발견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아 그럴 수도 있죠. 그 예. 선거관리 부실에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 관리 부실과 선관위의 폐쇄적 특혜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과 자기가 당선된 대통령 선거 네. 그리고 제가 떨어진 2024년 총선거 예. 이런 것들이 저들의 적들에 의해서 또 중국 놈들의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네. 또는 누군가의 조직적인 그 투표지 투입에 의해서 조작된 부정선거라고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사실 음지에 있던 정말로 일각에서 얘기하던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계엄의 사유로 들고 나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면서 이게 좀 양지로 올라왔잖아요. 그 점점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 같다는 게 좀 그 제 주위에도 우려스럽기도 하고 이거 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저도 네. 그 우려스러운데 그게 이제 저는 이게 모든 게 윤석열 대통령 탓이에요.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괴담에 빠지니까 설마 하면서 이제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예. 그리고 대통령이 유튜브에 빠지니까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선관위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방법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나 제일 많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계엄을 선포해서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예. 무슨 야당이 했거나 무슨 일반 민간인이 부정선거에 빠져서 그렇게 했다면 그건 그렇게 이해가 가요. 현직 대통령은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속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설마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들고 네. 거기 플러스 이재명에 대한 반감, 민주당의 폭주에 대한 반감 뭐 이런 게 저는 작용을 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예. 제가 부정선거에 제가 뭐 가장 억울한 피해자라고 뭐 누구 유튜브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발끈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가 선거를 치러보면 다 알아요.
개표 상황을 그리고 개표에 가면 우리 선거 우리 캠프에서 우리 당에서 보낸 참관인이 다 투표하면 열 때마다 다 확인합니다. 네. 수개표로 다 해요. 예. 특히 이번 총선은 다 수개표로 완벽하게 했습니다. 네. 그거 수거표로 했죠. 그럼요. 네. 그걸 다 한 거고요. 근데 거기에 뭐 사전 투표에 미리 뭐 집어넣고 하나씩 집어넣고 뭐 중국용 해킹 얘기하잖아요. 99명이 해킹을 해서 숫자를 아니 이런 걸 믿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예전에 김어준 씨도 뭐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서 모든 음모론에는요 예.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9.11 테러 지금도 미국 시민들 중에서 그게 음모론이라는 주장을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칼기 858개 사건 있죠.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있었던 이른바 마유미 사건. 그 사건도 이만한 책이 나올 정도로 칼기 858개 의혹 사건이라서 거기에는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네. 이게 자작극이다. 예. 그렇잖아요. 저도 그걸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하도 그 말에 대해서 음모론을 제기하니까 당시에 아마 거의 진보지 성향의 가장 뚜렷한 제 기억에 산홍구 교수하고 그 연대 오세철 교수를 위원장을 해가지고 국정원 그 과거 진실조사위원회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 활동을 합니다. 국정원의 모든 자료를 다 뒤질 수 있는 권한을 줘요. 활동하고 그 결론이 뭐였습니까? 칼기 폭파는 북한이 한 게 정확한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빠져서 네. 저런 엄청난 짓을 해버리니 그리고 이재명이 싫고 민주당이 싫으니까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의 이 현실을 그다음에 자기가 민주당에 우리가 압도당하는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의 그 분노, 자괴감이 부정선거로 우회해서 막 이렇게 지지를 하는 그 모양새가 있는데 진짜 말씀대로 그러면 이 탄핵 문제가 정리되고 대선이 끝나든 뭐 어떻게든 이 정치가 좀 마무리가 되면 이 제기된 모든 문제를 좀 한번 풀었으면 좋겠어요. 예. 응? 한번 그렇죠. 지금 뭐 선관위가 네. 계속 없었다라는 해명 이미 자료는 법원에서 내고 다 판단 났던 있습니다만. 거고 선관위가 다 자료 냈던 거고 예. 다 했던 거고 그 누가 음모론 말고 확실한 증거를 가져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쨌든 이게 대통령까지 제기를 하다 보니까 한번 좀 조사를 하던지 다시 아이고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 계엄하기 전에 좀 하지. 아니 계엄해서 선관위 군대 부는 게 뭐 자랑할 일입니까? 참 정말 예. 뭐 저 이야기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분이 저한테 무지한 욕을 하겠지만 네. 저는 할 말을 합니다. 제발 이성을 찾고 냉정을 찾아주기 바래요. 예. 제가 포연론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막 적진들 사이에 포탄이 주고받으면서 포탄 연기가 자욱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판단을 못해요. 판단을 못해. 네. 표현이 거쳐야 됩니다. 예.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존재 때문에 조금 더 대통령이 그럼요. 이런 논리를 계속 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뭐 항소심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두 번째 기일 앞두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것도 짓을- 뭐 안 할 것처럼 하다가 그러니까 신청을 또 했어요. 이따위 짓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 아니 이미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1년인가에 아마 비슷한 걸로 위헌법률 심판했다가 이게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각됐죠, 헌재에서. 예. 그러니까 이미 판단이 헌재에서 끝난 사안입니다. 예. 근데 그렇잖아요. 혹시 다른 판단을 할 수도 물론 있을까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권한과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해보는 거잖아요. 뭐 네. 형사 피고이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 입으로 예. 어제 어디 재판에 가가지고는 또 지금 내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란 혐의 재판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본인 사건 탄압 사건이다. 뭐 이런 얘기했어요. 그따위 짓을 하니 예. 국민들이 이재명 싫어서라도 윤석열을 다시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란성 쌍생아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한 명은 정치를 1도 모르면서 정치를 강압과 거학척결과 저항의 논리로 개기고 있고 예. 또 한 명은 정치를 가장 교활한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 악마의 도구, 악마의 칼로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제 말이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란성 그러니까 이란성 쌍생아. 쌍생아 이 둘이 없어져야 예. 한국 정치가 살아나고 네. 저도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던데 민주당에서 민주파출소라는 거 만들어서 예. 가짜 뉴스 퍼나르고 이런 사람들 고발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네. 본인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 공표는 좀 없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네. 뭐 일반 국민들이 가짜 뉴스 퍼나르면 고발하고 본인들이 허위사실 공표하는 거 좀 봐달라 이런 건가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조항은 입법 취지가 명백해요. 예. 당선을 목적으로 또는 누군가의 낙선을 낙선을 목적으로. 목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유권자의 판단을 잘못 호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냥 선의의 거짓말한다고 누가 처벌합니까? 제가 어디 유튜브에서 그 진행하는 어디 기자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예.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인간 세상에서는 다들 거짓말을 합니다. 저도 우리 아들한테 가끔 거짓말하고 예. 우리 와이프한테 거짓말하죠. 아, 그래요? 거짓말한다고 다 처벌받습니까? 예. 하얀 거짓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짓말은 하는 게 인간 세상의 속세 원리예요. 근데 거짓말한다고 처벌을 하는 거 아닌데 유일하게 처벌하는 법적인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예. 위증교사, 거짓말을 교사한 놈은 처벌하게 돼 있어요. 네. 위증죄, 예. 위증죄와 위증교사. 그다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네. 그다음에 공무원 사칭. 네. 이 셋 다는 똑같은 거짓말인데 이건 법으로 처벌하게 돼 있어요. 아, 이게 다 이재명 대표가 받는 이재명이 딱 세 개 혐의네요. 걸려 있잖아요. 네. 공무원 사칭으로 구속됐었죠. 예. 유죄 판결 받았죠. 네. 위증교사로 지금 재판 회부됐는데 1심 무죄 나와서 2심 다투고 있죠. 예. 지금 공직선거법으로 유죄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사람이 거짓말하는 걸 인정하는 편이지만 이 세 가지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위증을 하거나 위증교사를 하거나 허위사실 공표를 해서 당선을 하려는 놈들은 감옥에 가둬야 된다는 게 예. 이게 인간 세상의 논리입니다. 감옥에 가둬야 된다. 이걸 왜 지들이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저런 식으로 하니까 윤석열이 불쌍하다는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밉다고 윤석열 옹호하지 마시고 네. 윤석열 밉다고 이재명 옹호하지 마세요. 제발. 예. 둘 다 없어져야 됩니다. 둘 다 사라져야 될 존재다. 뭐 조기 대선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리면 자맹을 이어가고 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뭐 이제 정치권 원로들을 만나고 있다라는 네. 소식이 좀 전해졌어요. 보니까 뭐 유인태 예. 전 총장을 비롯해서 뭐 김종인 전 위원장도 만났다라고 하고 이번 주말쯤에 뭐 활동에 나설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 재등판을 할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시나요? 등판은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래서 탄핵 국면이 정리가 돼서 조기 대선이 생긴다면 우리 당에서는 생산적이고 흥미롭고 관전 포인트가 많은 재밌는 경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탄핵 국면에서도.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홍준표, 김문수 후보가 나와도 좋고 오세훈, 한동훈 후보가 좀 나와서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국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새로운 정치가 시작될 수 있는 좀 기회와 가능성을 주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저는 나오기를 저는 바라고 예. 또 선의의 경쟁에 뛰어들길 바라고 그래서 지금 저는 몸을 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그 유인태, 김종인 또 조갑재를 만났다는 예. 거 아닙니까? 뭐 두루두루 만난 건 좋습니다만 제가 좀 조언을 드리면 우리 당내 인사 원로들도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그분들 다 우리 당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조갑재는 이제 보수의 몰로시고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만 예전에 네. 저랑 다른 생각이었습니다만 예. 그리고 유인태 의원은 민주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김종인 의원도 개혁신당 네. 공관위원장을 했던 분이고 예. 물론 우리 당에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우리 당에도 원로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당 사람을 좀 만났으면 당 원로들. 당의 고문들도 계시고 국회의장 하신 분도 계시고 뭐 이런 중진 의원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대표를 했던 분이고 우리 당 소속이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몸을 풀기 시작하면 우리 당의 합리적이고 중도적이고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게 정치적 지혜를 예. 조언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근식 위원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